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실제 사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수업하다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먼저 디오판토스의 묘비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라, 여기에 디오판토스의 일생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일생의 6분의 1은 소년으로 보냈고 일생의 12분의 1을 청년으로 보냈다. 그 후 일생의 7분의 1이 지나서 결혼했으며 결혼 후 5년이 지나서 귀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아버지 일생의 2분의 1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 빠진 아버지는 4년을 보낸 뒤 일생을 마쳤다. 만약에 이 문제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나왔다. 그렇다면 분수의 덧셈 뺄셈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 나 이 문제 못 풀겠어요. 그랬을 때 집에서 엄마, 아빠가 그래? 그러면 전체 일생을 x로 놓고 소년은 6분의 1 살았다고? 그러면 x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에 청년은 12분의 1, x 곱하기 12분의 1. 그 다음에 7분의 1 지나서 결혼했다, x 곱하기 7분의 1. 그 다음에 5년 지나서 아들 낳았고 또 아들은 아버지 일생에 2분의 1 살다가 세상 떠났다, x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아버지는 4년 후에 인생을 떠났다. 이것을 다 더한 것이 디오판토스의 전체 생애라면 더하고 더한 값은 뭐랑 같다? 전체 일생 x랑 같다.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놓고 풀어주면 5학년 학생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만 시원하게 푼 것입니다. 이 똑같은 문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과정에 나오면 이렇게 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초등학생들에게는 무조건 실물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전체를 디오판토스의 전체 생애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전체 생애 6분의 1이라 하자. 그 다음 이만큼을 전체 생애 12분의 1이라 하자. 그 다음 이만큼은 전체 생애 7분의 1이라 하자. 그 다음 이만큼이 5년이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 생애 2분의 1이라 생각하자. 마지막 이만큼은 4년이라 하자. 따라서 이 전체가 디오판토스의 생애인데 그렇다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분수 6분의 1, 12분의 1, 7분의 1, 2분의 1을 다 합쳐보자.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한다면 2와 6은 12의 약수니까 12와 7의 최소 공배수만 구하면 되는데 최대 공약수가 1, 서로 소니까 12 곱하기 7, 84로 공통분모 삼아서 다 통분해서 분자들 합치면 75가 나올 것입니다. 이 값을 구한 다음에 84분의 84, 1인데 여기서 84분의 75를 빼고 남은 값 84분의 9가 무엇을 뜻할까? 빠져있는 5년과 4년 이 두 개의 합이 84분의 9가 되겠구나. 즉 9년이 84분의 9를 차지하는구나. 이 분자가 같으니까 84분의 1이 1년. 그렇다면 84분의 84가 84년. 디오판토스는 84년까지 살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는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문제에서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시범 보이냐면 분수의 덧셈 뺄셈을 이용해서 분수의 의미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수를 가만히
잘 보다가 어느 특정 수를 유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모 6, 12, 7, 2를 가만히 보다가 암산으로 또는 써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요. 즉 84를 구해요. 그 다음에 거꾸로 확인해 봅니다. 즉 84의 6분의 1은 몇 년인가? 84의 12분의 1은 몇 년인가? 84의 7분의 1은 몇 년인가? 84의 2분의 1은 몇 년인가? 그래서 구한 값들을 다 더하고 마지막에 5년, 4년까지 합친 값이 처음에 설정한 값, 유추한 값 84와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풀면 왜 안 되냐고요? 수학 문제에서 답을 해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증거를 대거나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왜 답이 84년인지 이래서 이래야만 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답을 설정해서 혹시 이 답일까? 라고 확인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확인해 봤더니 답이 아니면 그때는 어떡하나요? 그럼 또 다른 수를 설정해서 또 확인해서 답이 나올 때까지 이 방법을 계속 하나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수학적 실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잡아내서 교정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방법으로 유추해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또 다른 거 해보고 이렇게 푼 학생들 엄마들이 잡아낼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잡아줄까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뒤져보고 물어보고 의심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정말 힘듭니다. 두 번째 문제 예를 들겠습니다. 1년을 365일이라고 한다면 45년은 며칠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4학년 1학기 곱셈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1년이 365일, 그 다음에 45년, 총 며칠인가? 그냥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맞았어요. 그런데 풀이를 보니까 365 곱하기 45 했던 이 세로셈, 곱셈 흔적이 없고 대신에 무엇이 있냐면 1500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300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25를 써놨고요. 이 밑에 1825 동그라미 해놓고 또 그 밑에 9000 써놓고요. 7200 써놓고요. 180 써놓고요. 45 해놓고 밑줄 긋고 그 다음에 16,425 이렇게 해서 정답 16,425일 맞췄어요.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을 쓴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365 곱하기 45를 해야 되는데 365 곱하기 5 곱하기 9 무슨 말이냐면 5년이 9번이면 45년. 그래서 365 곱하기 5를 먼저 한 거예요. 어떻게? 각각 쪼개서 한 거예요. 300 곱하기 5는 1500, 60 곱하기 5는 300, 5 곱하기 5는 25.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친 값이 1825. 즉 365 곱하기 5가 1825인데 이것이 몇 번? 또 9번 있으면 결국 45년이니까 또 1825 곱하기 9를 또 하나씩 쪼개서 한 거예요. 9 곱하기 1000은 9000, 9 곱하기 800은 7200, 9 곱하기 20은 180, 9 곱하기 5는 45.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16,425라고 답을 맞추긴 했어요. 엄마들 어떠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푼 거 어때요? 좋아 보이나요? 아니면 안타깝나요? 이렇게 다르게 생각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구하는 게
우선의 목표인데 5, 25, 2 올라가고 5, 6에 31, 2 더해서 32니까 2 쓰고 3 올라가서 3, 5, 15에 3 더해서 1, 8, 2, 5 그 다음에 365 곱하기 4, 4, 5, 20, 0 먼저 쓰고 2 올라가고 4, 6에 24에다 2 더하니까 26, 6, 2 올라가고 4, 3, 10에다 2 더해서 1, 4 그래서 더해서 5, 2, 4, 6, 1 16,425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는 것을 이 아이는 이렇게 푼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학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면 제대로 잘 공부하겠지? 이건 그냥 엄마가 그냥 문제를 떠넘기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교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거 할 때 5, 5, 25 2를 쓰려고 해요. 근데 2도 못 쓰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를 머릿속으로 외운 다음에 5, 6에 30에다가 2 더해서 32 그럼 또 3을 쓰려고 해요. 3도 못 쓰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암산입니다. 자꾸 이 훈련을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암산하는 게 싫은 거예요.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이렇게 해부해서 이것도 하나씩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쓰는 것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겨우 한 문제 푸는데 5분, 10분 걸린 겁니다. 세 번째 문제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학원에 다니던 아이가 저에게 온 지 얼마 안 돼서 발생한 일입니다. 선이는 1시간에 2와 7분의 1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빠르기로 3시간 40분 동안 걸었다면 선이가 걸은 거리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이거는 5학년 2학기 분수의 곱셈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1시간에 2와 7분의 1km를 간다. 그렇다면 2시간에 간 거리를 물어보면 얘가 2개니까 2와 7분의 1 곱하기 2 만약에 3시간에 간 거리 물어보면 2와 7분의 1이 3개니까 곱하기 3 4시간이면 이게 4개니까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런데 3시간 하고도 40분이니까 3시간 40분 이렇게 곱셈 나눗셈 하기 위해서는 단위가 2개가 되면 안 됩니다. 덧셈 뺄셈은 할 수 있지만 곱셈 나눗셈은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면 시간, 분이면 분 하나로 해야 되는데 1시간에 간 거리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즉 3과 60분의 40 이거 못하는 학생들 은근히 많습니다. 분발해야 돼요. 결국 약분까지 해서 한 번에 3과 3분의 2 시간까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즉 2와 7분의 1이 몇 개냐?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3개와 4개 사이 값 3과 3분의 2 개가 있다. 그래서 2와 7분의 1 곱하기 3과 3분의 2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해서 이제 계산 훈련했잖아요. 가분수로 고쳐서 7분의 15 곱하기 3분의 11 그 다음에 약분할 거 있으면 3으로 약분해서 이렇게 쓰고 분모는 분모대로 7일은 7, 분자는 분자대로 5 곱하기 11, 55 7과 7분의 6 킬로미터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쓰면 그만이에요. 이게 목표예요. 이 학생이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풀었나 그 흔적을 보았더니 가장 먼저 420분의 15를 쓴 거예요. 이 값이 무엇인가 무엇을 뜻하나 한참 생각했더니 알겠어요. 바로 2와 7분의 1을 먼저 가분수로 쓴 거예요. 즉 7분의 15를 쓰고요. 여기다가 나누기 60 또는 곱하기 60분의 1을 한 값이었어요. 이걸 왜 했을까요? 나누기 60이라는 거는 결국 1분의 간 거리를 구한 거예요. 1분에 420분에 15km씩 가는구나 라는 걸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로 약분해서 84분의 3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뭘 썼나 봤더니 84분의 3 곱하기 40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또 4로 약분해서 21, 10
그래서 21분의 30이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대분수로 1과 21분의 9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 뭘 썼나 봤더니 6과 7분의 3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가만히 봤더니 1과 21분의 9는 40분 동안에 간 거리니까 다음 3시간 동안에 간 거리 2와 7분의 1 곱하기 3 암산해서 6과 7분의 3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와 통분해야 되니까 6과 21분의 9를 써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6은 7, 그 다음에 21분의 9 더하기 9는 18km. 이거 약분도 안 하고 이 아이는 답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즉, 이 아이가 똑같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생각과 많은 것을 써가면서 겨우 답을 구한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답을 많이 구합니다.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거 누가 잡아줘야 될까요? 수업하다 보면 어린 우리 초등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학 문제 답을 구하는 것은 찍기 아니면 노가다 하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찍기도 아니고 노가다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번째 문제. 다음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반직선으로 이어 그릴 수 있는 각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것은 3학년 1학기 도형에 나오는 문제고요. 책은 디딤돌 기본 응용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점 4개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이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이용해서 각을 만들어라.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었는데 아이 푼 거 보니까 별로 뭐 흔적도 없어요. 근데 답을 12개 써놨어요. 답이 12개 맞거든요. 그래서 야, 이 아이 천재인가?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떻게 풀었지? 궁금해서 아이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땡땡아, 왜 답이 12개니?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있잖아요.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이용해서 각을 그려라. 그러니까 4 곱하기 3. 그래서 12개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정말 놀랬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제가 물어봤죠. 그럼 만약에 점이 5개가 있으면 그러면 5 곱하기 3 각은 15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러지 말고 진짜 12개인지 선생님 보고 싶어. 한번 12개 모두 한번 다 그려줄래?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나, 둘, 막 셋, 넷, 그 다음 5, 막 6 열심히 그리는데 이미 아이는 답이 12개인 걸 알고 있으니까 막 어거지로 12개를 채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아까 그린 거 또 그리기도 하고 그냥 억지로 답 12개만 맞추더군요. 그래서 땡땡아, 그렇게 풀면 왜 답이 12개인지 설명할 수가 없잖아.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하나씩 이렇게 직접 손으로 다 그려줬으니까 하나씩 겹치지 말고 하나씩 구별해서 다 그려볼래? 똑같은 거 나오지 않고 빠진 거 없도록 다 그려봐. 이렇게 직접 수업 시간에 이 점판을 그려줬어요. 그러더니 열심히 그리더군요. 그래서 겨우겨우 12개를 그리긴 했는데 이미 이 아이는 답이 12개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겹치지 않게 12개 채운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다음에 이 문제 나오면 또 풀 수 있을까요? 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고로 좋은 풀이, 권장풀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준을 각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풀어보자. 각의 꼭지점이 기역인 각만 그려보자. 하나,
둘, 셋. 이번에는 각의 꼭지점이 니은인 각만 그려보자. 하나, 둘, 셋. 이번에는 각의 꼭지점이 디귿인 각만 그려보자. 하나, 둘, 셋. 이번에는 각의 꼭지점이 리을인 각만 그려보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각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답을 구하면 다음에도 이 문제 풀 수 있고 확장도 가능해집니다. 확인해 보았더니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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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래서 총 12개.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점 12개가 다 없어도 하나의 그림만 가지고도 각의 꼭지점이 기억인 각 하나, 둘, 셋. 각의 꼭지점이 니은인 각 하나, 둘, 셋. 각의 꼭지점이 디귿인 각 하나, 둘, 셋. 각의 꼭지점이 리을인 각 하나, 둘, 셋.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정확히 풀어낸 아이들 거의 없지만 그 소수의 아이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순서대로 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와 함께 확장을 해봤어요. 만약에 점이 이렇게 5개가 있다면 만들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각은 모두 몇 개일까? 한번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래? 하니까 아이가 힘들게 하더니 맞추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특정 꼭지점을 각의 꼭지점으로 기준 삼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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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점이 5개일 때는 각을 5, 6에 30개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이 문제를 넘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숫자 카드를 주어지고 만들 수 있는 수를 모두 써봐라. 그런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 카드 1, 2, 3 딱 한 장씩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는 모두 써봐라.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떤 아이들은 132, 213, 231, 123, 321, 312 이런 식으로 막 씁니다. 그래서 다 써보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총 6개 다 썼어요. 맞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고 또 다른 학생 중에는 기준을 잡아서 작은 수부터 123, 132, 213, 231, 312, 321 이렇게 쓰는 아이가 있어요. 집에서 지도할 때 이렇게 썼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순서대로 다시 한번 써볼까? 여기까지 훈련시키는 것이 아까 이런 도형 문제 이렇게 확장하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서 답을 6개 다 써서 맞췄다고 만족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된 아이들이 결국 수학을 잘합니다. 좀 전에 수학 풀이는 찍기 아니면 노가다 라고 오해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좀 전 문제는 아이가 찍어서 답을 맞춘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이가 노가다로 답을 맞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째 문제, 서진이가 집을 출발한 지 8분 후에 오빠가 서진이를 만나기 위해 뒤따라 출발했습니다. 서진이는 1분에 70m씩 걸어가고 오빠는 1분에 126m씩 뛰어갔습니다. 오빠는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서진이를 만날 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집에 오빠가 있고요. 서진이가 있습니다. 서진이가 먼저 8분 먼저 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진이는 1분에 70m씩 가는 사람이고요. 오빠는 1분에 126m씩 가는 사람입니다. 이때 왔을 때 오빠가
서진이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서진이가 이만큼 왔고 오빠가 이렇게 와서 네 이놈 하고 여기서 따라 잡습니다. 따라 잡는데 걸린 시간은 몇 분입니까가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풀이라면 8분 동안 간 거리가 몇 미터인지 알 수 있어요. 7, 8에 56. 560m 서진이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오빠는 여기 있어요. 이때 쫓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오빠가 속력이 빨라요. 둘 다 똑같이 1분씩 하면 오빠가 서진이보다 차이 56m를 더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보여주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 네 이놈 이렇게 잡는 거죠. 자, 그렇다면 560m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1분에 56m씩 가까워지니까 560 속에는 차이 56이 몇 번 필요한가, 560 속에는 56이 몇 개 있는가. 그래서 나눗셈 하면 끝입니다. 자세히 쓴다면 70 곱하기 8 560 나누기 126과 70의 차이. 그래서 560 나누기 56. 그래서 딱 10분이 답이에요. 이건 수가 너무 쉬워서 뭐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암산으로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 간혹 답만 띡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암산해서 답을 구한 거예요. 또 식 안 썼다고 아이 막 혼내고 억지로 쓰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아이는 이미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구한 거예요. 정 의심되면 그냥 말로 물어봐서 확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답을 구했니? 이렇게 해서 560 나누기 56 했어. 그러니까 그냥 답이 10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잘 푼 것입니다. 꼭 반드시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수업하는 학생의 그 책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게 써 있더군요. 560 0, 그 다음에 630 126, 그 다음에 700 252 770 378 840 504 910 630 980 756 1050 882 1120 1008, 그 다음에 1190 1134, 그 다음에 1260 1260. 우와, 이걸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옆에 뭐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여러 가지 곱셈식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126 곱하기 2 이걸 다 써놨어요. 252 계산한 흔적들 있잖아요. 126 곱하기 3은 378. 이거를 어디까지 써놨냐면 뭐 126 곱하기 7는 882 뭐 이런 걸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만에 움직인 거리가 같은 수가 나왔으니까 만났겠구나. 그래서 답은 10분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맞췄으니까 기뻐하고 잘했어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교정해 줘야 됩니다. 아이도 정직하지 못해요. 이렇게 풀려는 거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한테 그냥 질문하는 게 나아요.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잘 모르겠어. 차라리 질문해야 올바르게 배우고 이렇게 만든 문제구나 알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억지로 답을 맞춘다고
이 아이가 성장이 될까요? 수학은 찍기 아니면 노가다하는 걸로 아이는 경험 쌓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아이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무조건 의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들을 잡아내려고 이 잡듯이 뒤지고 봅니다. 그래서 걸렸다 싶으면 최대한 이렇게 풀면 안 돼. 하나하나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성장할까 말까입니다.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잘했는데 중학교 가서 갑자기 헤매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어거지로 답을 구한 겁니다. 답만 구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답만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 답이 나와야만 하는지 이래서 이래야만 한다. 그 훈련을 하는 게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답만 구하고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고 엄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런 걸 알아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 아이는 그냥 포장된 상위권이고 실제로는 중하위권이에요. 이렇게 거짓으로 공부하는 슬픈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제대로 지도해야 합니다. 교육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